오늘 개최되는 토론회는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윤희신 의원님이 요청으로 반려식물 산업 치유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관계자 및 전문가와 도민들을 초청하여 충청남도 의회에서 주관하는 의정 토론회입니다. 순서는 대회와 함께 국민의례에 이어서 오늘 토론회 좌장이신 충청남도 의회 윤희신 의원님의 인사 말씀과 내빈 소개 및 축사 그리고 주제 발표, 지정 토론 및 종합 토론, 끝으로 토론자와 청중이 함께하는 청중 토론수로 진행하게 됩니다.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반려식물 생소합니다. 그러나 이 생소할 때 우리가 이런 토론회 자리를 통해서 이런 반려식물 산업의 현황을 좀 알고 어떻게 산업을 키워갈 것이고 어떻게 지역과 충남을 연계할 수 있을까, 이런 토론회 자리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번 토론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후에 우리 참석하신 우리 군민과 도민 여러분들과도 이렇게 토론회 시간이 있으니까 관심 있고 의견 있으신 부분들 함께 이렇게 좀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정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대한 군민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반려식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준비해 주신 우리 윤희신 도의원님에게 수고하셨다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태안의 선도적 도약을 위한 실천 전략을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되는 창의적인 대안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우리 사회가 더 푸르고 건강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주변에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있었는데 이 식물은 나의 짝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게 되거든요. 짝이 되면은 예전에 생존의 의식중에 관련된 식물이었다가 바이오페리아라고 해서 식물로 다시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같이 가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엔 그냥 단순히 식물을 옆에 존재하는 그냥 대체로만 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식집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식집사. 집사는 집을 그렇게 케어해주고 요즘 고양이도 저희가 케어해준다고 해서 고양이 집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식집사라는 말이 생겼어요. 식물을 케어해주는 집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식물을 케어해주면서 같이 식물과 같이 커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육체적인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더 정신적으로 간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반려식물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2021년에 화해학, 저도 여기 이제 집필하는 데 같이 참여를 하긴 했는데요. 화해학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반려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과 인간이 짝이 되어 서로 교감을 나누며 살아가는 특정한 식물. LG 티움 아시죠? LG전자에서 채소 재배기로 티움을 만들었는데 냉장고 한 켠 안에 채소를 재배하는 칸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굴자리에서 뜯어서 먹을 수 있게. LG전자니까 가능한, 또 냉장고에 끼워서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는, 역시 대기업은.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가 그냥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난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연구를 좀 해야겠죠. 근데 업체에서 연구 자재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저희 연구직 공무원이 주로 하는 일들이 그런 산업에서 하기 힘든 그런 연구들을 체계화 시켜서 이렇게 도원이나 센터에서 그 토양 처방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반려식물 클리닉도 그런 센터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물들의 언어도 해석을 하고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실내 환경에 최적화된 신품종도 육성을 하는 이런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상업철 과장님께서 발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반려식물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과학적 근거를 갖춘 치유의 자원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가치 산업 구조와 지역 성장 전략 속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하는 점입니다. 충남은 화해 원의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 인프라도 있습니다. 서해안 관광 벨트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산, 체험, 관광, 치유를 연결할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또한 충청남도 농업기술을 중심으로 생활 원예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시군에서는 반려식물 병원과 원예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 중심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좀 선언적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선언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되는 실행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반으로 바탕으로 생산 중심 산업에서 관광, 치유, 교육이 연결된 체류형 생활 산업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충남연구원 이민정 연구위원님께서 반려식물 산업화를 위한 성장 과도라는 내용을 가지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정기적이고 책임적인 지속적인 수요가 이제 계속 일어나는 게 어떤 산업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전문화된 기술이나 지식 체계가 있는가. 네 번째로는 제도 정책 규제가 생기기 시작하는가. 다섯 번째로는 어떤 세분화된 시장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쉽게 반려동물 산업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반려동물 옷이 어떤 거는 엄청 싸지만 어떤 건 또 다이소 가서 쉽게 살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먹이도 그렇고 사료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세분화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려식물 쪽에서는 아까 말씀 들어보면 엄청나게 비싼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보게 되면 반려동물까지는 아니지만 나름의 어떤 상품군을 이제 다양하게 갖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음노래 김도윤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근 내 영상 연구들에 따르면은 식물을 포함한 이런 자연환경을 경험한 이후에 인간의 뇌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런 연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나 위협을 당할 때 편도체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식물을 포함한 자연환경이 이런 편도체 활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런 식물을 포함한 자연 속에서의 활동이 우울하거나 불안하면 원하지 않아도 계속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떠오르고 싶지 않은데도 떠오르거나 원하지 않은데도 그 생각을 계속 단추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전두엽이나 변형계로가 굉장히 과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농진청 과제 중에 인공지능 기반의 인간 반려식물 상호작용 및 심리케어 시스템 개발 연구과제, 5년과제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이제 챗봇 같이 대화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정서 상태에 맞는 식물이나 돌봄 방법을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려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개개인의 마음 건강, 이 돌봄을 더 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어떤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면은 반려식물 산업 확장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리포 수목원의 최창호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려식물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오던 사람입니다. 해오던 사람이고 저희 수목원 같은 경우는 33개국 315필만하고 현재도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건 식물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 한 17,000종 정도의 식물을 저희가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윤신 의원님한테 처음으로 반려식물 테마파크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근데 되게 참신한 어떤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부터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뭔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 항상 의문이 제기돼야 되고 그 의문 속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태안에서 정말 가능한가? 단순히 태안 같은 경우는 식물 생산적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식물을 가지고 반려식물을 선택을 해서 그걸 상업화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어떤 식물들을 어떻게 대체를 하고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태안군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식물을 바라보는 문화가 아직까지도 후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태안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물 소비가 상당히 많다고를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식물이 사실은 우리 그 일반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도움이나 그런 것들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철립부 수목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교육. 그러니까 뭔가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식물을 바라보고 또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 수준을 끌어올려야만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좋은 어떤 정책과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해도 성공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촌에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성공을 시켰던 사례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산업을 성공을 시키려고 하면은 태안군이라는 그 주변 여건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진짜 반려식물이 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부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수목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목장도 뭔가 그 나무에 나의 부모님이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사실은 그 의미를 그 나무에다가 전달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르는 것도 반려식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것들은 집에서 기르는 것만 다 반려식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 밖에 화단에다가 심은 것 중에서 내가 정말 애착이 가는 식물 이것도 반려식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반려식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폭넓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경을 할 때 꼭 내 마당에 내가 좋아하는 식물 하나 심었으면 좋겠어. 그런 거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다 반려식물에 속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반려식물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내 반려식물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 있는 식물을 클리닉 할 수 있는 식물 병원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걸 살릴 수 있는 병원. 그런 것들도 연관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려식물의 어떤 범주를 어디까지 하느냐. 그래서 누군가 그런 식물들을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생산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소비가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비 패턴도 상당수 심각하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태안군은 일단은 제가 볼 적에는 산업화적으로는 한번 도전해볼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꽃축제부터 시작해서 나아가서는 철립부 수목원도 있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철립부 수목원을 그냥 식물이 많은 그런 수목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철립부 수목원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잘 알려진 수목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 아직까지 태안군에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지지도 필요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반려식물에 관련된 어떤 테마파크나 반려식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출입구 승무원이 앞으로 발벗고 나설 것이고 이게 잘 되면 태안 군에 있는 화해농가부터 시작해서 태안 군 자체가 반려식물의 어떤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순서는 자유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두 분의 이제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서 서로 어떤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나아가는 정책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정원사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이라는 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붐처럼 일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떴다가 하락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 받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만약에 반려식물 산업과 같이 연계가 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 특생, 교육을 받으신 분들, 정원사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들, 계속 배출을 하는데 일할 곳이 없다. 우리 스승한 지사님께서도 촉발하시는, 주관적으로 촉발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원예교육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는 정기적으로 많이 방과후에서는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쪽이 처음에 개인적으로 치는 게 힘들어들 하셨는데 이제는 그 수업이 좋다는 걸 알고 다른 방과후 수업에 비해서 원예 수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 이제 그 보건, 그 요양원이나 이런 쪽에 정기적으로 프로그램만 이렇게 표준화 시켜서 그렇게 뭐 태안면 태안만의 브랜드로 그런 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안에 놓게 되면 그런 분들이 다 일자리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도시농업 그 법에도 원예 도시농업 관리사들의 교육 안에 방과후 교사에 집중해서 반려식물에 집중해서 이런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유농업도 그렇고 이제 그런 자격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게 되면 이제 세밀하게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일자리가 저희가 바이오월 막 하면서 그 바이오월 아까 완전 독립, 완전 의존형이라고 한 것들은 관리가 필요하니까 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들은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그 서비스를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우진코의 코디처럼 필터 보완하고 거기 고식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일자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려식물의 어떤 이해, 개념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아직 산업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그냥 산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 아주 초기의 단계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 시원한 방향을 아직 좀 제시를 못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광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반려식물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족들을 모시기에 좋은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아마 이번 학기부터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시작할 내용이 아마 AI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마 전 세계적으로 AI로 시작을 하거든요. 모든 정부 예산도 그렇고 저희 연구 과제도 전부 다 AI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항할 수 있는 AI 시대에 저희 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아이들을 지도하고 그랬을 때 가장 또 좋은 이슈 중에 하나가 자연이고 식물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반려식물의 하나의 되게 좋은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 정책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안 지역에 플라워 마켓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어렵게 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화약농가가 많다는 얘기는 소규모도 있고 대규모도 있는데 그분들이 뭔가 여기에서 소매가 됐든 도매가 됐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생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것들을 여기에서 소비할 수 있고 다른 데서 사러 올 수도 있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제가 볼 때는 정책적으로 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수도권 지역에서도 뭔가 식물을 사러 올 수 있는 어떤 기반 마련을 하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태안의 지역에 있는 그 화훼농가도 어떻게 보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은 도매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약을 또 다른 타 지역에다가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메카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 좋은 건 뭐냐면 태안 지역이 원도가 상당히 따뜻해요. 바닷가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비가리만 가지고도 생산할 수 있는 식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해서 여기에서 생산해가지고 여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뭐 홍보나 여러 가지 어떤 마케팅적인 면에서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지만은 그게 선행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무슨 우리가 이제 반려식물이나 이런 것도 그냥 자연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제가 볼 적에는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주 오늘 참석해주신 플로어 계시는 분들하고 좀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잠깐 두세 분 정도 이렇게 한번 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 교수님에게 이제 저도 이제 컴퓨터를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비파장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데이터 및 전문 기술이 현대적으로 부족한데 식물 생장에 필요한 빛의 파장, 온도, 습도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한데 앞으로 반려식물 산업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체해 나갈지 교수님에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전공이 스마트팜 쪽이에요. 그래서 식물이 어떻게 식물 환경에 반응하는지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공광원이라고 해가지고 식물 인공광원 찾아보시면 그 인터넷에서는 전부 다 막 보라색 그런 거 나올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 나오는 게 주로 광합성하기 위한 식물이 이용하는 부분이 빨간색, 파란색 광원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긴 한데요. 그 파장에 대해서는 아마 태양광이 제일 좋을 거예요. 얘네들이 계속 쭉 살아오면서 받아왔던 광들이 태양광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 각각의 광원들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기를 이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공광원을 LED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연구해본 결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죽이는 원인에 대해서 많은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물을 제대로 못 줘가지고 근데 물을 제대로 못 주는 게 물을 안 줘서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줘서도 문제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가끔 어디 하원에 가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세요. 3일에 한 번씩 물 주세요. 근데 흐린 날 3일에 한 번씩 물 주면요. 얘네들은 화습해요. 근데 맑은 날 3일에 한 번 물 주면은 건조해서 죽어요. 그래서 신경을 써가면서 보살펴줘야 된다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그 원장님의 말씀에도 굉장히 동의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죽여야지 또 사지 않느냐. 그래야지 계속 팔고 농민들은 그래야지 살지 않느냐. 근데 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식물을 가까이 지내면서 얘네들을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식물을 소중히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그 광원에 대해서는 태양광이 가장 좋을 텐데요. 지금 인공광 파장보다는 광도가 사실 더 중요하고요. 얼마만큼 센지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끝나고 저한테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또
추가 질문 있으신 거예요? 예, 그러시죠. 우리 질문 아까 여기 두 번째 줄에 우리 여성분한테 좀 마이크 좀 전해 주십시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그냥 첨언적으로 드릴 건데, 전 충남연구원의 사공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네. 반려와 치유의 범위를 저는 그 대상을 꼭 사람에게만 한정시킬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축사가 가장 많죠. 그러니까 전국에서 뭐 전라도나 우리 충남이 제일 많은데 동물과 식물 간의 반려 관계까지 확대를 한다면 이 반려식물을 반드시 집집마다만 아니라 축사시설 모두 다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그러니까 미세먼지 최고의 미세먼지 우리 충남인데 그 대부분이 우리가 축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동물에게도 치유가 되고 그 결과물은 결국 인간에게 좋은 그래서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요즘에 뜨고 있는 경쟁이 탄소 흡수 쪽도 아니고 탄소 흡수도 하고 미세먼지도 흡수한다고 해서 실내외에서 지금 각광받고 있는 그 식물 하나가 이끼인데 이끼가 한번 우리 충남에서 한번 불었어요. 바람이 불다가 좀 가라앉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태안에 전국 최대 이끼 생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꼭 이끼를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 충남에서 지금 숨어있는 혹시 충남만의 생물이 있는지 식물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랄까 의견을 좀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충남,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 과제를 여러 가지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충남 권역에 있는 그 식물, 희귀 특산 식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건산업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탄소 중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식물하고 관련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태안 지역에는 제가 식물을 조사를 해보니까 태안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이 한 400종류가 넘어요. 근데 단일 그 지역에서 식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여기가 상당히 특이한 어떤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물들이 발굴할 수 있는 식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뭐 축사하고 축사 주변, 축사 내에다가 식물을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축사 주변에 같이 하면은 어떤 그런 뭐 탄소 저감이나 이런 거에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물도 상당히 많거든요. 만약에 좀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반려식물과 같이 이렇게 재배가 되고 선행이 될 때 그런 제안은 소피포 서문권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쪽 지역에서 상록성 식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태안 지역에는. 그래서 상록성 식물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늘푸른 나무이기 때문에 탄소 저감한 어떤 그런 식물 중에 상당히 좋은 소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면은 상당히 부가가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중에 그 리스트업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을 한다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하지 방법 그 제도가 없거든요. 만약 시민 정원에서 있다 하면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그 정책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태안군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런 걸 한다고는 제가 어느 지역보다도 훨씬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을 자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부분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은 진짜 제가 얼마든지 그런 자문을 해서 아니면은 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토론회는
반려식물의 개념을 좀 서로가 이해하고 현재 위치가 어떻게 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현황을 좀 알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자꾸 보완을 해서 이거를 좀 정비와 체계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혜택을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우리 충남 도민과 태안 주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느냐, 그것이 정서적인 도움도 있지만 이건 산업화해서 지역의 화훼 농가를 비롯한 관련 종사자, 관련 산업까지 확대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좀 이렇게 의문을 가져보면서 어느 정도의 기대를 가져보는 이런 이제 시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